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는 이제 투자론 또 연결시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가보죠. 자, 제가 변이계수를 이번 주에 한다 그랬죠. 그래서 변이계수까지 하고 그다음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게 연결이 됩니다.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에 대한 측정. 저번에 GT 쓰는 게 있었죠. 계산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한번 천천히 들어가도록 하죠. 245페이지입니다. 245 가시게 되면은 평균 분산 결정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균이라는 자체는 이 수익을 얘기합니다. 저번 시간에 수익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위험이에요. 분산은 위험이다. 이렇게 적으시죠. 그래서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도 하고요. 결정법이라고도 하고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도 하거든요. 지배 원리. 그러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를 본다면, 자, 일단 지배 원리가 기대 수익률이 등장하겠고요. 거기다 이제 위험이라는 이제 분산, 표준 편차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이제 뭘 가지고 이제 변이계수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갈게요. 만약에 A와 B가 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동일해요. 이게 평균이거든요. 만약에 10% 동일하다면 표준 편차가 위험이에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제곱이 분산이잖아요. 그 분산이라고도 하고 이 기대 수익률은 평균을 따라서 평균이 수익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겠죠. 얘랑 얘가 7%면 그럼 절대적으로는 측정치로서 분산과 표준 편차가 얘가 위험이 적으니까 A를 선택해요. 그런데 상대적인 측정치인 변이계수가 나오게 되는 것은 얘가 만약에 14%면 꼭 얘가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측정치인 우리가 변이계수라는 게 나옵니다. 자, 변이계수는 절대적인 측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당 위험. 그래서 밑에가 수익이 내려가고요. 기대 수익률당 위험이기 때문에 위에가 위험이 올라가죠. 위험이 표준 편차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위험에 대한 측정이기 때문에 얘도 위험이니까 낮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들어볼게요. 자, 굵은글씨 지배 원리란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동일한 기대 수익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최소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도 동일한 위험을 갖는 거에서 최대의 수익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다음 페이지 그냥 박스를 볼게요. 어차피 이제 이 효율적 전선을 포트폴리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박스를 보시게 되면은 A와 우리가 B는 수익 같은데 편차가 작으니까 A가 B를 지배합니다. D와 C를 봤을 때 표준 편차 위험이 같다면 수익이 높은 D를 선택합니다. D와 C를 선택하죠. 그럼 A와 D는 서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변이계수와 포트폴리오가 나오게 된 거죠. 그 변이계수는 뭡니까? 밑에 보시면은 상대적인 척도예요. 단위 수익률당, 자, 분모당 분자, 위험도를 얘기를 해서 표준 편차가 올라가고 수익률이 내려간다면 낮아야 좋은 선호도로 우리가 좋은 투자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들의 상대적인 위험도를 나타내는 게 변이계수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연결시켜보죠. 포트폴리오는 일단 제가 어디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냐면 효율적 전선이라는 걸 한번 가볼게요. 249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 분산 결정법에 의해서 효율적 전선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효율적 전선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제목을 제가 살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서 있죠. 기대 수익률이 되고요. 그다음 요렇게 누워 있는 게 가로치기죠. 위험입니다. 자, 이게 이제 평균이라는 걸 이제 쓰고요. 수익이고 분산이 위험이죠.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또 어떻게 나왔었냐면 요 서 있는 축을 Y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Y 이렇게 가져갔어요. Y. 누워 있는 게 X축이에요. 그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 우리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때는 변이계수라는 게 나왔고 포트폴리오 하자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 전선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수익은 높아야 되고요. 자, 위험은 낮아야 된다는 거죠. 수익은 높아야 되고 위험은 낮아야 된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게요. 그럼 수익은 높을수록 좋잖아요.
10, 20, 30, 40 위험 낮아야 돼요. 이쪽으로 가서 좋겠죠. 여기가 0이니까 10, 20, 30, 40이면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가볼게요. 자, 좌표상에 우리가 그 대안들의 점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제일 좋냐 이걸 찾아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게 있다면 갑니다. 이렇게 이제 좌표상이 나타나겠죠. 나타나게 되면은 그 대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들이 많다. 그래서 A, B, C, D, E, F, G, H, I, J가 있다. 그럼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평균 수위 같으면 위험이 작으니까 얘가 얘네들을 지배합니다. 자, 똑같은 반에서 수익에서는 얘가 위험이 작죠. 얘를 지배하고요. 얘가 얘를 지배하겠죠. 그럼 얘는 위험이 같아요. 그럼 수익이 제일 높은 거 선택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요. 평균 분산 결정법에 의해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 얘네들을 하나하나 점이라고 하고요. 이 점들을 모아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포트폴리오 하기에 좋은 대안이라는 거죠. 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집합하게 되면 전선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거든요. 효율적 전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효율적 전선으로서 이 생긴 모양은 어떻게 됐냐? 연결해 볼게요. 그럼 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우상향하게 됩니다. 우상향. 그래서 우상향한다는 것은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비례관계라는 거죠. 비례관계. 비례관계를 나타낸다는 게 참 중요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데요. 자, 이 자산을 A, B보다는 A, B, C, D로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거는 자, 위험 회피형을 거의 다 전제로 합니다. 자, 이 평균 분산 결정법은 수익 같으면 위험이 낮은 거니까요. 그 위험 회피 중에서 얘는 좀 보수적이에요. 낮은 위험, 낮은 위험, 낮은 수익. 얘는 좀 공격적이죠. 높은 수익, 높은 위험. 자, 그러면은 가볼게요. 자, 지금 포트폴리오 갈 건데 포트폴리오는 이 좋은 대안들을 다 투자하자는 거죠. 그래서 A, B보다는 A, B, C, D가 낫다는 구성장수가 많을수록 좋다는 거를 제가 스타트를 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 포트폴리오를 고르라고 하는데 자, 갈게요. 최저 포트폴리오는 지금 하기 좀 어렵지만은 자, 이게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거든요. 그래서 앞쪽에서 제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험 회평이 아래로 볼록하죠. 자, 그러면 일단은 효율적 전선부터 보고 그 다음에 가죠. 자,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지배율을 만족시키는 투자를 연결하는 선이에요. 동일한 수익에서는 최저의 위험을 획득하고요. 동일한 위험에서는 최고의 수익을 획득한 거죠. 연결한 선이죠.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다른 어떤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든지 주어진 위험에서 더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이 상태에서는 같은 위험에서 가장 최고 선택하기 때문에 이거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럼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상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율적 전선상이 포트폴리오 수직으로 아래에 있는 모든 투자안들을 지배합니다. 자, 그러면서 넘겨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는 게 되죠. 자, 이게 이제 기초문에 나왔던 그대로 이제 우리가 나왔던 게 똑같이 나왔는데 일단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일단 지워보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따가 이걸 좀 생각해 봐주세요. 자,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스타트를 끄는데 이게 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 잠깐 또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은 부동산에서가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떠왔거든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4억이 있으면 자, 지금 어떻을까? 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여기다 적는 거는 이따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A, B, C, D가 효율적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 하기 아주 좋은 자산들이죠. 그래서 이 A, B, C, D에 분산 투자하는데 중요한 거는 수를 많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성자산수를 많이 할수록 좋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왜냐하면 이걸 지워야 되거든요, 제가. 그럼 지우게 되면은
자,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이 어떻게 돼요? 효율적 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과 만나야지만 최적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아니 왼쪽이죠. 자,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이 무차별 효율적 전선이에요. 그러면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서 무차별 곡선이라는 위험 해평이 있거든요. 그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어디든 찍어도 차별이 없는 곡선입니다. 자, 이게 이제 위험 해평이에요. 위험 해평의 무차별 곡선은 아래로 볼록합니다. 볼록하다.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기 때문에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요. 아래로 볼록.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만나야지만 최적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거는 선택을 안 하고 교차는 최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게 요거는 조금 가파른 게 아니라 완만하죠. 그래서 앞쪽에서 제가 그 번지 점프를 할 때 자, 1억 달러는 해피도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요구를 해요. 혐오도가 크기 때문에 가파르고요. 전 2만 원만 주세요라는 좀 공격적이죠. 그래서 완만하다. 그럼 이 무차별 곡선하고 자, 이 효율적 전선이 교차가 아니라 접하는 점이 최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무효접이라고 암기하시는데 무효접이라고 암기하시는 거는 접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효율적 전선 우상향하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입니다. 접점. 그래서 우리가 교차점 하면 두 점이 생기니까 최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접하는 점이다. 접점에도 맞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파른 놈이 좀 보수적이고요. 만만한 놈이 공격적이라고 그랬겠죠.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거기에 A, B점이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적이다. 들어갑니다. 자, 무차별 곡선은 개인 투자자에게 이용가수를 감안해서 일반적인 투자자의 위험의 태도를 나타내는 만족에 대한 곡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무위험률은 투자자의 위험의 태도와 무관하게 결정되므로 투자 시점에 같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이 동일하게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대부분 투자자는 합리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위험 회피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수적은 소극적이고 공격적은 적극적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본다면 밑에 일반적으로 보수적이 가파르고 공격적이 완만하죠. 그다음에 제가 Y축이 서 있는 거니까 기대 수익률, X축이 표준편차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회피할수록 기울기가 더 급하고 자, 보상을 더 원하는 거죠. 그럼 최적 포트폴리오는 오른쪽에 제가 3번을 체크합니다. 무효접이에요. 두 번째 줄.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 최적입니다. 보수적은 공격적보다 더 완만하고 자, 원점에서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낮은 수익 낮은 위험이니까 좌측이 원점에서 가까우면 보수적, 멀면 공격적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 바랍니다. 자, 그럼 포트폴리오는 거의 뭐 끝났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246페이지를 제가 유도하죠. 자, 그래서 246페이지 미리 갔던 거는 아까 A, B, C, D라는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균 분산 결정법을 하겠죠, 우리가.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어떤 대안이 가장 좋냐라는 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4개를 찾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돼요? 이 자산에 4개 다 투자하는 구성자산수를 많이 할수록 분산 효과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효율적 전선과 이 최적 포트폴리오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만 끝내잖아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수월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는. 다 들어가 볼게요. 자, 포트폴리오는 집중 투자가 아니라 분산 투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집중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항상 분산이다. 그럼 분산 효과를 크게 해야겠죠. 분산 효과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죠. 분산 효과를 크게, 클 때자, 자, 높게 한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A, B, C, D는 가장 평균 분산 지배에 올려서 아주 좋은 효율적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따면은 얘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커버할 수가 있죠. 딴 걸 잃어서 커버할 수 있으니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직은 시험에 안 나왔지만
위험을 축소시키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첫 번째 분산 효과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되니? 당연히 2개보다 4개가 낫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요 구성 자산수를 많이 할수록 좋다고 나왔어요. 많을 따자. 그다음에 줄일 수 있는 거는 체계적은 못 줄여요. IMF는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모든 자산에 오는 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에 오는 건 피할 수가 없더라. 체계적 위험을 얘기합니다. 체계적 위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거냐면 기출문제 키워드가 있어요. 이자율 심화. 자,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 발생. 그다음에 경기 변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율 변화, 인플레이션 심화, 경기 변동. 이 세 가지가 기출 키워드예요. 이 세 가지 나오면 무조건 체계적 피할 수 없다고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하나에 오는 개별 자산은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얘한테 오는 것은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 자산이에요. 하나만. 그럼 무슨 얘기냐? 그 하나만 자산에 영향을 주는 거지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회사 할인에 투자를 해요. 그렇게 되면 조류독감이 터지게 되면 이 주식은 떨어지지만, 자, 미리 예습을 하겠지만 돼지고기, 소고기가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할 때 이 분포가 비슷한 게 아니라 반대인 걸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돼지고기, 소고기 투자했으면 자, 이거 왕창 일고 왕창 따니까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있는, 자, 이건 피할 수 있겠죠.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체계적은 못 줄이죠.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비체계적. 피할 수 있는 것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자, 정리합니다. 총위험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체계적과 비체계적. 그럼 체계적은 피할 수가 없고요. 모든 자산에 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자율 변화, 인플레이션 심화, 그다음에 경기 변동 같은 거. 근데 비체계적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자산이 아니라 개별 자산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근로자가 파업했다거나 조류독감이 터진 건 그 회사만 그런 거죠. 고유죠. 자, 그럼 이게 바뀔 수가 있으니 약간 제가 야매 편법을 이용한다면 체계적은 그물이 촘촘히 돼 있다고 봐봐요. 촘촘히. 자, 그러면은 굉장히 체계적 그물입니다. 그럼 쟤네들이 물고기라면 절대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른 물고기나 뚱뚱한 물고기나 피할 수가 없다. 근데 비체계적은 체계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포트폴리오로 제거가 가능한 건 뭐니? 자, 어때요? 비체계적은 체계적은 못 줄여요. 비체계적만 가능하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암기합니다. 비계 제거를 암기해 보시죠. 비계 제거. 자, 비계가 이제 그 지방분이죠. 돼지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를 포함해서 비계가 쌓였죠. 그럼 이걸 집어넣어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은 비계 제거라는 말이 맞지 체계 제거는 틀린 거거든요. 그럼 비체계적 위험은 아예 0까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해요. 그냥 위험만 줄고 아직 체계적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자, 다 한 다음에 제가 최근 체크해드리고요. 상관계수라는 게 나올 겁니다. 자, 상관계수는 뭐냐면 자,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 함께 움직이는 정도. 그러니까 개별 자산 두 자산이 이제 개별적으로 그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통계 계수예요. 자, 그래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상관계수는 어떻게 해주면 좋고 어떤 상황을 얘기하느냐.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주식회사 할인에 투자해서 조류독감 터지면 주가 떨어졌으면 돼지고기, 소고기 투자했으면 분산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근데 얘가 치킨에 대한 회사만 투자합니다. 내내치킨, 교촌, BBQ에 투자하면 조류독감이 터지면 주가가 다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달라야 좋다는 거죠. 그러면 상관이 적은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갑돌이와 을돌이가 누가 분산 투자를 잘했는지 한번 보세요. 얘는 A와 B라는 회사에 투자하고요. 얘는 A와 C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답니다. 그럼 얘는 A가 부채를 만드는 회사가 되고요. 여기는 선풍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돼요. 그럼 성격이 비슷하죠.
근데 부채를 만드는 회사와 자, 그다음에 우산을 만드는 회사는 반대입니다. 그럼 얘가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그 해에 여름에 아주 맑고 덥다. 그럼 부채와 선풍기가 잘 팔려요. 근데 만약에 그해 장마가 계속 들었다. 그럼 작살나는 거죠. 그럼 부채가 잘 팔리면 선풍기, 우산이 또 수익을 줄 수 있으니까 반대인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암기 기법은요. 서로 관련이 없어야 되고 상관이 적어야 돼요. 그래? 그럼 적어야 돼. 그럼 상관계수도 낮아야 돼. 그럼 낮으려면 수치가 적은 게 좋잖아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적죠. 같은 방향보다 반대 방향이 좋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과 0 플러스 1 사이에 있거든요. 그 플러스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럼 얘는 자, 얘가 아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수익률이 똑같은데 완전히 똑같은 방향은 전혀 못 줄여요. 그래서 자, 이거는 우리가 아까 비계를 비체계적 위험을 전혀 제거가 불가능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보다 0.9는 가능해요. 1이 아니고 1보다 작으니까 0도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완전히 좋죠. 무슨 말이냐? 완전히 반대 방향인데 똑같은 수익률이에요. 어머, 그러면 완전히 다 줄여버렸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일 때는 아주 효과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 가능합니다. 비계를 완전히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렇게 갑니다. 들어볼게요. 자, 펜을 드시고 포트폴리오 이론 246페이지 보시죠.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 누가 얘기했다는 자체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른쪽 양가로 3번에 보시면 두 번째 하나에 집중되었을 때가 아니라 네 번째 분산이라는 게 중요하죠. 안전한 결합형으로 가야겠다는 것은 안전하게 분산해서 큰 수익은 아니라 안전하게 결합 편익을 갖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총위험은 체계적과 비체계가 있어요. 체계적은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시장의 위험, 모든 부동산, 경기 변동, 인플레 심화, 이자율 변화 나온다 그랬죠. 비체계는 피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만 오는 거기 때문에 분산 투자로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게 포트폴리오의 전체 위험이에요. 위험이다. 자, 이게 구성 자산수입니다. 구성 자산수가 많을수록 위험을 줄이거든요. 근데 체계적은 못 줄이기 때문에 이게 꺾여요.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총위험이 있으면 여기는 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위험이 동일해요. 체계적입니다. 피할 수 없고요. 여기는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비체계적이다. 이렇게 가져가시죠. 자, 그렇게 해서 체계적과 비체계적 봤고요. 넘겨보십니다. 자,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는 당연히 상관계수라는 게 나오죠. 자, 우리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서로 상관이 적어야 돼요. 계수가 작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좋고요. 같은 방향보다 반대 방향이 좋죠. 자, 플러스는 완전히 안 좋아. 그럼 비계를 전혀 제거가 불가능하죠. 비계 위험을. 근데 마이너스는 완전히 좋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죠. 들어볼게요. 자, 상관계수와 포트폴리오 효과입니다. 자, 투자 대안에 관해 수익률 방향이 중요할 것이고요. 수익률 방향이 서로 상이한 투자하는 분산 투자하면 분산 효과가 크고요. 방이 같으면 분산 효과가 훨씬 적죠. 그럼 상관계수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간의 방향성 관계가 나타났을 때 마이너스가 플러스의 사이에 있다. 그럼 기억, 마이너스는 완전 좋죠. 완전히 음의 상관관계로서 분산 투자할 때 비체계적은 완전히 제거합니다. 상관계수가 플러스는 완전히 안 좋아요. 그럼 이건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전혀 위험을 제거할 수 없죠. 그러면 3번 별표 상관계수가 플러스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분산 투자 시 통계학적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제거되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4번의 얘기는 자, 중요합니다. 정리하죠. 자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체계가 아니라 비계 제거죠. 그다음에 불필요한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적어주고요. 통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각각 자산에 대한 위험과 수익의 분포도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에 대한 기대수가 위험에 대한 측정이라는 자체는 그냥 우리가 포트폴리오는 그 위험 측정 기대수 그건 안 나오고요. 기대수익의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우리가 풀어드리기 전에 일단은 이론부터 먼저 합니다. 자, 계산은 나중이고요. 일단 제가 어디를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252페이지입니다. 계산은 시간이 걸리니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 먼저 이론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252페이지 가시면요.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가시면 5번에 자, 우리 부동산은 불안전해서 수익률이 다 다르고요. 분할하기가 어렵고 주식은 단기인데 우린 장기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하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는요. 다른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부동산 때문에 다르고요. 용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잘 나와요. 그래서 부동성 또 개별성 때문에 국지화되어 있고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하기가 용이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산산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잘 뜨는 부분은 아닌데요.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재산산부법은 재산을 세 개로 나눠버려요. 포트폴리오 하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안전성, 수익성, 환급성입니다. 안정성은 원금을 회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안전하게. 그 다음에 자, 수익성은 수익이 나와줘야 되죠. 그다음에 환급성은 내가 필요할 때 돈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동그라미, 자, 우리 유리랑 분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동그라미를 유리라고 하고 X를 분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예금, 주식, 부동산이죠. 그러면 예금, 주식, 부동산을 본다면 두 가지 봤을 때 안정성 면에서는 예금이 낫죠. 주식은 좀 불안전하고요. 위험하죠. 수익 면에서는 주식이 낫고 얘는 조금 수익이 낮습니다. 둘 다 돈으로 바꾸기 쉬워요. 근데 부동산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부동산은요.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어요. 토지가 영속성 때문에 수익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정성 때문에 땅값이 또 올라갈 수 있죠. 근데 환급성이 낮다는 게 단점이죠. 그럼 뭐냐면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한쪽에 투자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얘도 세 가지 배분에 나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일종이긴 하지만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넘기셔서 자, 다음 시간에는 그 기대 수익률의 측정을 갑니다. 249페이지. 자, 거기를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거고요. 자, 그러면 기대 수익률 측정을 제가 요건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또 우리가 배웠던 GT를 또 이용할 수가 있어요. 계산기 꺼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로 간다면 정리하죠. 자, 포트폴리오는 분산 효과예요. 집중이 아니죠. 구성산수를 많이 해야 되고요. 비계를 제거시키죠. 체계를 못 제거시킵니다. 비체계적임을 줄이고 서로 상관이 적어야 되니까 계수가 낮아야 된다. 플러스는 같은 방향,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 2는 완전히 안 좋다. 비계를 전혀 못 제거시킨다. 마이너스는 완전히 좋다. 그래서 비체계적임을 완전히 제거한다. 플러스 1이 아닌 경우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총이용과 체계적과 비체계, 체계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심화, 이자율 변동, 그 다음에 개별 자산이 오는 건 피할 수 있습니다. 금이 등성등성하니까 포트폴리오 제거하는 건 우리가 어떨까?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시킨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 249페이지 여러분들 이제 계산기를 가주시고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요. 자, 하나만 힌트를 드리면 기대 수익률을 풀었던 저번 시간에 나왔던 거는 저번 주에 한 번만 곱해서 더해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지금 가중평균 하는데 투자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50% 투자한다는 건 내가 100억 있다? 그럼 50억 투자한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계산 문제가 밑에 나와 있는 게 뭐 순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항상 있었던 게 확률하고 기대 수익률을 곱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비중을 그냥 아예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50대 50이 더 좀 수월하게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 그래서 50, 50 자른 다음에 옆에다 숫자를 적을 겁니다. 적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중평균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저번 주에 했던 그 기대 수익률 문제하고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투자 비중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수익률을 가중평균해서 곱해서 더한다는 걸 두 번 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GT를 이용할 거예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건 이제 두 번 하니까 약간 그 한 번 계산한 다음에 두 번을 해서
가는 게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기 꼭 계산기를 꺼내두시고 GT를 이용할 수 있는 준비를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